안녕하세요. 스마일닥터 연사부 강남스마일학과 염동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라식, 라섹, 스마일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시력 교정술이 언제 추천되어지는지, 언제 추천되어지지 않는지를 제가 두 가지 경우씩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라식이 추천되어지는 경우 두 가지, 라식이 추천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라섹 추천 두 가지, 라섹 비추천 두 가지, 스마일 추천 두 가지, 스마일 비추천 두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영상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음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라식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추천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굴절 이상이 원시인 경우에는 라식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식, 라섹, 스마일은 근시 교정술, 즉 근시를 교정하는 대표적 수술 방법인데, 더군다나 스마일은 원시 교정이 안 되고 근시만 교정이 되고, 라섹은 원시가 되지만 그 정확도가 라식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즉 라식은 우리가 각막에 절편을 만들어서 절편을 제끼고 레이저를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위치가 근시처럼 가운데 조사가 아니고 중심 이후에 중간 지점부터 이제 가장자리를 조사하게 되는데, 라식이 조사했을 때의 굴절 이상 교정하는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굴절 이상 중에서도 원시다, 원시인 경우에는 라식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라식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라식이 권장되는 경우는 수술 직후에 바로 잘 보고 싶어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빨리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라식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굴절 이상이 원시 그리고 가장 빨리 잘 보기 위한 경우, 이 두 가지는 라식이 가장 추천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라식 수술 비추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싱이나 격투기 같은 과격한 스포츠를 즐기는 분인데요. 우리가 라식은 절편이라는 뚜껑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절편이 외상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만들어진 절편이 외상에 의해서 원래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재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라식은 비추천 되겠습니다. 라식이 비추천되는 두 번째 경우는 각막이 얇은 경우인데요. 각막이 얇은 경우에는 라식에 필요한 절편을 충분하게 두껍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식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섹 수술이 추천되어지는 경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이 라섹은 수술 과정도 굉장히 비교적 심플하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라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막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경우인데요. 라식이나 스마일은 안 되는데 라섹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환자분들이 라섹은 안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라섹 자체가 가장 안전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섹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섹 수술이 추천되어지지 않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통증에 너무 예민한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플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이 진통제로 전혀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통증에 너무 예민한 경우에는 이 라섹을 첫 번째로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술 직후에 자외선 차단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라섹은 각막 상피를 제거한 이후에 레이저 조사하고 보호렌즈를 끼우게 되고, 그 이후에 각막의 혼탁을 예방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한데, 오랫동안 선글라스를 끼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마 라섹을 조금 배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스마일 라식이 추천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절편을 가지고 있는 라식이나 각막 상피 일부를 제거하는 라섹보다는 각막 상피에 부담을 덜 주는 스마일이 안구 건조증에는 가장 유리한 수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스마일 라식이 추천되는 두 번째는 안전하게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식도 굉장히 회복이 빠른 수술이지만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스마일이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회복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스마일 라식이 추천되어지지 않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라식, 라섹에 비해서 스마일은 비용이 한 1.5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을 많이 느끼신 분들에게는 쉽게 권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이고요. 두 번째는
난시가 심할 경우입니다. 난시가 심할 경우 스마일 수술한 이후에 난시가 다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시가 5디옵트 이상의 초고도 난시일 경우에는 스마일 수술한 이후에 남은 난시를 라섹 수술을 추가해서 교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마일과 라섹 두 번이나 수술을 받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심할 경우에는 스마일 라식 이후에 라섹을 추가로 받는 방법보다는 스마일 수술하기 전에 각막의 절개를 통해서 난시를 일부 줄인 다음에 스마일 수술을 통해서 남은 난시를 완벽하게 교정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환자분 한 분을 말씀드리면 7디옵터 정도의 난시만 있는 환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각막 절개를 통해서 2디옵터의 난시를 먼저 교정하고 난 다음에 남은 5디옵터를 이제 스마일을 통해서 완벽하게 교정해서 바로 일주일 이후에 시력이 만점 가까이 나왔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디옵터 난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난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난시는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교정할 수 있는 양과 그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난시 교정을 자신에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안과 전문의에게 충분하게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